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참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 참 나쁜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진 사람 노태강 전 국장이죠.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유진용 당시 장관은 증언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진재수 과장하고 노태강 국장을 콕 집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언제 들었습니까? 증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그 유진용 장관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수첩을 보시고는 제 이름과 진재수 과장 이름을 직접 검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인사를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방금 드신 대로 참 나쁜 사람이다. 유명한 얘기가 됐죠? 그렇죠. 이 노 국장이 이 최순실 씨 재판에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자, 노 국장이 다른 종목도 많은데 청와대가 승마만 챙기는 이유를 몰라서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얘기를 그래도 전직 문체부 국장이 돌아버리고나는 얘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상부의 지시, 뭐 청와대의 지시,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의 의도를 알아야 밑에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승마만 챙기는지 그 의도를 모르니까 얼마나 일하는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승마라는 것이 뭐 문체부 그 체육 관련해서 뭐 비중 있는 스포츠 종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고도 잘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러는 거래요. 국민들의 관심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결국 최순실이 있었고 정유라가 있었고 정윤회가 있었는데 그 그림을 이 공무원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황당할 수밖에 없고 돌 정도로 답답했는데 사실은 이 정권이 초기에 마사회 회장으로 현명관 씨를 임명을 합니다. 유명하죠. 현명관 씨 삼성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정권 탄생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초기에 이 정권 탄생하고 주변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뭔가 하면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를 위해서 내가 KT 회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사회를 갔어요. 제주도 출신이냐 뭐.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승마협회 회장도 삼성이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 말이 중요했던 거고 그 배경에는 역시 최순실과 정유라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럼 정유라를 승마를 통해서 스포츠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던 게 시중의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최순실의 요구에 꼼짝 못했던가 하는 게 지금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단순히 40년직이냐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말 못할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동화되어서 그런지 이런 의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 전 국장하고 또 진 과장이 참 나쁜 사람 공무원으로 찍혀가지고 좌천이 됐는데 그 뒤에 또 장관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아직도 거기 있느냐. 좌천됐는데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네, 무슨 전체에 이게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는 노 국장 이름이 다시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해서. 예, 안 어디로 보냈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그 자천만 시켰느냐 이 이야기겠죠. 이 사람. 예. 어쨌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논란이 되죠. 그 계속 논란이 됐고. 그런데 과연 지금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 전 차관, 문체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정유라 같은 유망주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같은 사람 말을 두 사람이 달리 들었나? 달리합니다. 달리하고 지금 노 국장도 그리고 유진용 장관의 말을 전해 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진위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정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 특정인 정유라 씨를 지목을 해서 좀 지원해주라는 그 메시지는 간 것 같아요.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사랑이 이상했다는 증언은 또 나왔습니다. 누가 했느냐? 바로 박산진 전 삼성 사장이 얘기했는데요. 닷새 전 재판에서 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이 더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신문에서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더라라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굴지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실질적 오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으면 동계올림픽을 전체를 좀 지원해 달란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야 되니까 원래 효자 종목인 유도나 그리고 태권도, 양궁 이런 쪽에 삼성이 관심을 가져서 아니면 국민들 관심이 높지만 그 메달은 못 따고 있는 뭐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상식적인 예, 얘기가 농구라든가 나와야 이런 되는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할 줄 알았더니 전혀 뜻밖에도 체육국장조차도 보고받지 못하는 승마 얘기를 그것도 그 대기업의 총수를 불러다 놓고 오랫동안 30분 중에서 15분을 승마 얘기를 했다는 얘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정유라와 최순실을 도와주라는 얘기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이 깜짝 놀랬고 그리고 예전에 한화가 맡을 때보다 삼성이 지원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질책까지 하게 되자 이 문제는 바로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구나라고 느꼈다는 게 저 레이저 눈빛을 보고 알아서 삼성에서도 그 이후부터 최순실 민원이라면 뭐든지 들어줬던 그 발단과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저 면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자, 레이저빔 같았다. 저 유명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재판에서는요, 또 최순실 씨가 삼성동 자택을 관리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조카 장시호 시켜가지고 물건 옮긴 얘기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대통령이 취임하고 5년 있다가 돌아가면 원래 쓰던 물건이 낡게 된다면서 시간이 되면 집도 새로 지어야 하니까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치운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진술은 지난번에 장시호 씨의 어떤 증언과는 상당히 좀 사뭇 배치됐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다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집을 구한 다음에 뭐 살려고 하지만 시간도 없는데 뭘 그걸 하냐 하면서 이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거 쓰라라고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와 사뭇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이 치우게 된 배경에는 자기니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자기도 치워야 돼, 그 요청을 해서 치웠다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내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말이 누구 말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의 대질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저 말은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네. 오래된 중고 가구를 치워달라 했다면 그거는 중고 가구상에 넘기거나 아니면 구청에 연락해서 수거해가게 해야지. 그렇죠. 왜 지금도 자기 건물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 최순실 씨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준영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대질이 필요한 이유가 경제 공동체가 이제 뇌물죄, 공동정법으로 얽혀 있는 뇌물죄를 부인하기 위한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내고 관리도 다 했다는 의혹. 조카시켜서 네가 쓰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가라 했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고치는 문제. 내가 전기를 고치라고 하지도 않았고 경비원들이 알아서 한 거다. 참 이것도 그래요. 들으신 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박영수 특검팀이 계속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인하고 싶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부인하고 싶다. 그렇죠. 어떤 심정일까요? 부인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우라고 해서 치운 것이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삼성동 자택을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뭐 이거 시켜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그 경비원들이 알아서 관리를 했다. 이것은 네. 뭐냐면은 나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죠. 이 경제 공동체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그 삼성동 자택을 그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뭐 샀다, 뭐 계약을 했다. 계약하고 대금도 계약하고 치고 대금도 치렀다. 최순실 씨도 같이 갔다잖아요. 예, 같이 가서 뭐 했고, 그리고 결국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또 지금 시비가 갈리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그 옷값 내용. 의상비. 뭐 3억 몇천만 원. 그 부분이 지금 경제공동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에,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핵심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동 자택의 가구 문제, 어떻게 보면 소소한 문제 같은데. 근데 그걸 끊지 않으면 엮이는 거다. 엮이는 것이죠. 예.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게 바로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볼 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검찰이 볼 때는 강한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아마도 이 경제 공동체를 끊어내야지 이것은 최순실 씨한테 준 돈이 곧 박근혜 씨의 이익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최순실 씨에게 직접 이익이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 씨 재판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경제 공동체 부분만은 끊어내야지 직접적 뇌물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두 분의 공통의 요구가 있는 핵심적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재판에는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번 사건에 수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종덕 수첩이라는 것을 특검팀이 제시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원한 같은 것을 써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전 콘텐츠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특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치권의 영향을 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검찰에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이 임명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요. 아까 건전 콘텐츠에 관한 얘기도 또 나옵니다. 자, 이 건전 콘텐츠가 과연 뭐냐? 건전 콘텐츠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덕 전 장관,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인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자꾸 지급되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것을 써둔 게 바로 이 건전 콘텐츠라는 얘기다. 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과 김종덕 장관이 지난해 청문회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누죠.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네, 본 적 일부러 없습니다. 안 보려고 했죠?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끝까지 뭐라고 말씀 못 부인하시지 드립니다.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셨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정치권의 영향을 끊을 것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정치권의 영향을 끊어라. 그런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2명을 언급했다고요. 국회의원 2명을. 예, 정치권에서는 뭐 항상 이렇게 인사청탁이나 인사 요구가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기의 인사청탁으로 된 사람들이 또 자기가 필요한 뭐 지원을 요청하고 그거는 뭐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없지 네. 않죠. 네. 근데 그렇게 정말로 좋은 뜻에서 대통령이 정치권의 영향을 끊으라 이렇게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아마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여야를 남나들어서 많은 요청이 있을 텐데 특히 야당 쪽에서 두 사람을 예. 지정했어요. 제가 그 두 사람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김무성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에 콕 집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문광부에 요청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 속 뜻은 뭐 다른 거겠죠. 이게 아까 건전 컨텐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전 컨텐츠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건전 가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창작적이고 자율적이고 뭐 약간 비판적인 게 있으면 다 차단해버리고 건전가요를 새로 건전가요 아닌 건 예. 금지곡 됐었죠. 금지곡도 네. 그랬죠. 그런 거의 아류로 진행됐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좀 이채로운데. 그때 당시에 여야 한 명씩이죠. 그렇죠. 여야 한 명씩인데. 안민석 야당에- 의원이 대표급입니까?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 씨의 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 추적을 시작한. 예, 그때부터 이혹이 있었다고. 최초부터? 예, 예. 처음부터 안민석 의원이 끄집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웠나요? 미웠겠죠. 여당에서 가장 미운 김무성 대표, 전 대표, 야당에서 가장 미운 그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대표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전체 이제 정치인들이 네. 어떤 사회 그러니까 체육 관련 시설에 인사 개입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하면서 가장 미운털이 박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그거 받지 마라. 그리고 김무성 그 전 대표도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뭐 추천을 하나 했는데 태권도 진흥협회 회장 이 추천을 했는데 네. 절대 받아주지 절대 마라. 받아주지 마라.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대립각을 내내 세웠고 원조 친박에서 이제 원조 탈박, 그렇죠. 반박으로 돌아선. 계속 김무성 전 대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를 계속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다가왔다 멀어지고 혼자 그랬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왔다 멀어지도록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친박계.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청와대 3인방이냐? 음. 그러니까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젊은 애들이다 이랬더라고요. 네. 뭐 젊은 애들. 예. 근데 그 안민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미워했다기보다는 안민석 의원은 19대, 20대에 어디가 있냐 하면은 문화체육교육관광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 추천했을 것이라.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짐작할 수 있을 정유라 것 문제를 같은데요. 처음부터 끌고 그러니까 제기한 그 말씀 맞죠. 여전히 이 최순실 씨 제사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 도대체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끌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박의 좌장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
네. 이렇게 선언했던 그러니까 것이 바로 이 김무성 부분도 이렇게 맞다는 당신이 부분이 같습니다. 좌장이 아니다 선언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어떤 네. 감정적인 측면에서 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아니 어렵지 않나요?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에는 대표할 때는 사이가 좀 풀어졌다,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지금 이걸 보면. 그렇죠. 정치권의 영향을 끊을 것, 가로열고 가로덮고 빠졌죠. 친박이 아닌 정치권의 영향을 완전히 끊으라는 거죠. 네. 네.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추천을 받았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안민석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야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 이걸 삼은 게 아니라 네네. 당시에 아시안 게임 선발전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떨어진 2등을 한 그 사람들과 나머지 참가자 가족들이 승마협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정서를 언론기관하고 국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중에서 자료를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 김민석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단할 목적으로 이렇게 뒤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네.